막스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바로 합성 감미료 중에 과당입니다. 평상시에 운전하다가요, A라는 길로 가야 되는데 혹시 B라는 길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진짜 한숨 나오더라고요. 얘를 어떻게 원상복귀, 그러니까 원래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막할 때가 간혹 있었는데,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인체에도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 과정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소화 과정을 거쳐서 영양 성분이 천천히 흡수가 돼야 되는데요, 과당이란 녀석은요, 소화 과정을 거치지를 않습니다. 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과당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시중에 보면은요, 참 많은 대체 식품들이 있습니다. 물을 대체하는 음료수들, 그치요? 주류들, 식품에 들어가는 밀가루 음식들의 시럽들, 엄청 많이 있죠. 여기 보면은 아스파탐, 스쿠랄로스, 사카린, 아세설팔칼륨, 액상과당, 기타과당, 시럽 등등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과당을 많이 먹으면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게요, 얘는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서 글리코겐이란 형태의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저장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뒤에서 나옵니다. 어느 정도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했는데 계속해서 과당이 쭉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고가 넘쳐나니까 얘를 지방 형태로 전환을 시켜서 어떻게 하냐? 중성지방으로 저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중성지방으로 저장을 시키면서 지방세포에도 더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장지방 형태로 변화를 시켜요. 우리 인체에서 내장지방이 가지고 오는 폐해는 엄청나거든요. 절대적으로 내장지방은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려줍니다. 아니,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서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테지만 췌장에 무리가 가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화 과정을 통해서 얘가 천천히 인슐린이 분비가 될 수 있도록 췌장을 자극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슉 들어와서 췌장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슐린을 마구마구 분비하면서 췌장이 피로해지죠. 여기에 하나 더, 세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인슐린을 분비를 했어요. 인슐린 당을 가지고 세포벽 문을 열어서 당을 넣어줬는데 더 이상 세포 안으로 당이 들어갈 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걸리면 뭐가 생길 위험이 높아요? 맞습니다. 당뇨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요, 얘가 포만감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죠? 렙틴은 배고프다고 이제 배부르다고 알려주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배고프다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건데,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뇌를 속이는 거야. 계속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 과량으로 섭취를 하게 되다 보니까 혈중에 당 성분이 넘쳐나게 돼요. 그럼 문제가 또 뭐냐면, 문제되는 건 진짜 많네. 혈중에 있는 단백질이랑 같이 붙어서 얘가 잘 놀아요. 그리고 어디에 붙냐면요, 혈관벽에 딱 하고 붙어버려요. 혈관벽에 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왜냐?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뭐가 일을 해요? 콜레스테롤이 일을 해요. 왜? 혈관벽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얘를 다시 복원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저밀도 지질 단백질인 LDL 콜레스테롤을 들고서 둥둥둥둥둥 들고서 손상이 되는 곳에 떨어뜨려 줍니다. 회복 좀 시켜줘.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상처가 회복이 돼서 LDL 콜레스테롤을 들고 다시 가야 되는데 계속 쌓여. 저밀도 지질 단백질이 쌓여. 그럼 어떻게 돼요? 혈관벽이 계속 올라오겠죠. 막히면서 죽상경화증이라고 얘기하는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증이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다큐를 보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착한 당이에요, 착한 탄수화물이에요, 이건 나쁜 당이에요, 좋지 않은 탄수화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은 이게 좋은 당인지 나쁜 당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당은 그대로 당입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일단 첫 번째로요. 당 섭취를 당연히 줄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평상시에 이 당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이 찾으시는 식단이 케톤식이, 저탄고지에 대한 식단을 좀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혹은 현미채식을 찾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겁니다. 희귀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가져감으로 해서 당 수치를 낮춰주시고, 그렇죠? 장 환경을 되살려주면서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올려주는 일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적당하게 먹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과잉 섭취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손에 들려있는 음료수와 당으로 되어 있는 식품을 끊으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과당이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평상시에 달달한 거 좋아하는 거 물론 좋죠. 하지만 너무 과하게 먹는다면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균형 잡힌 습관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 불편함 없이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